네, 동시효과 체크하겠습니다. 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워낙에 좀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서 숨고르기 양상 띄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다소 좀 눈치를 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거의 보합권 정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14% 하락하면서 2624.74포인트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밀려나게 되면은 닷새 만에 하락 전환인데요. 앞서서 지난주에 워낙에 좀 탄력이 좋기도 했고 2600이라는 라운드 넘버를 단숨에 뛰어넘어서 또 피로감이 다소 엿보이는 오늘 아침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또 코스닥 차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900선 라인 오늘 넘어설까요? 900만 가면은 또 작아지는 코스닥인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상승 탄력을 빠르게 키우지는 못하는데 0.27% 정도 제한적으로 오르면서 898.73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900선 라인 넘어설 수 있을지 코스닥은 또 이 부분 라운드 넘버에 대한 돌파 관전 포인트로 또 보셔야 되겠네요. 오늘장 상승과 하락 종목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 반반 정도로 상승과 하락불이 좀 나눠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군으로는 HLB 그룹주들이 오늘장 무더기 급등을 하면서 거래 보일 예정입니다. HLB 쪽 호재가 나왔네요. 리보세라닙. 미국의 FDA 본심사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이 개장 바로 직전에 좀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HLB는 리보세라닙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가장 핵심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허가만 남았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LB가 현재 동시효과 구간 15% 정도의 오름세, HLB 제약 14%의 오름세, HLB 글로벌도 10%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HLB 그룹주들 쪽으로의 급등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지난주 후반에 재료가 노출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또 급락했던 종목군들이 오늘장 급반등 앞두고 있습니다. 삼부통원이 대표적인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예정에 없었던 우크라이나를 또 직접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지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묶이는 종목군들 오늘장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젤런스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공동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모로 몸과 마음이 분주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에 워낙에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아가지고요. 이 부분이 오늘장에 바로 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 방문도 있었기 때문에 이 꺼진 불을 다시 봐야 되나, 이 재료를 다시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실 테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 워낙에 지난주 후반에 반도체가 좋아서 연속성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경제 지표로는 중국 쪽에 오늘 주요 경제 지표가 집중돼 있습니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소매 판매 다 나오고요. 그리고 MLF 발표합니다. 이 중국에서 다시금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확장책을 펼칠 것인가, 이 MLF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죠. MLF 금리 어떻게 발표를 할지 중국에 좀 포커스 맞춰져 있고 또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입니다. 해양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니까요.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오늘도 만들어 보시죠. 그럼 개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주선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지난주 우리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돌아보자면 물가지표를 안도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좀 강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5거래일 만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45% 하락하면서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11포인트가량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2613.85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닷새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장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49%의 약세고요. 약 4.39포인트를 내리면서 891포인트 선을 지나가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에 파란불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지수가 전반적으로 눌리고 있다 보니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 운수창고 섹터가 0.91% 가장 낙폭이 크고요.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섹터, 또 증권 섹터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에는 증권주들이 좀 강세를 띄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0.8%대의 내림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의약품 섹터가 약하고요. 현재 1% 가까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화학업종 0.67% 동반해서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탄력을 보이고 있는 섹터는 건설 섹터입니다. 현재 2% 이상의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철강금속 섹터 역시 1.5%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또 종이목재 섹터, 비금속 광물, 운수장비 섹터 순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52%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 움직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탑10 종목 가운데서 포스코홀딩스만이 3% 가까운 빨간불 켜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 금요일 장에는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지만 오늘은 바로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SK하이닉스가 현재 1%대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동반해서 삼성전자가 0.6% 하락하면서 72,900원 선 등락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LG화학 같은 2차전지 셋업체들 일제히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SDI가 현재 2% 이상의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 가까이 하락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랑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도 실적 기대감 나오면서 상승 움직임을 띄웠는데 오늘은 하락하면서 현대차가 0.2%대 제한적인 약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기아도 동반해서 약보합권에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혼조세 양상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는 에코프로만이 1% 이상의 강세를 띠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LNF 같은 나머지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을 모두 하락 움직임 띠고 있습니다. 현재 LNF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1% 이상의 하락 움직임 띠고 있습니다. 또 오늘 HLB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강한데요. 오늘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서 HLB 현재 11% 가까이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DX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 나오면서 오늘장 2% 가까이 오름세 띄고 있고요. 그 밖에 게임주 가운데서는 펄어비스가 현재 0.5%대 제한적인 강세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수가 다소 눌리니까 종목별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죠. 오늘 강한 종목은 워낙에 좀 키워드로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룹핑 되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했을 때 최근 들어서 뭐 직접적으로 협력을 했다.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그리고 이 모듈러 주택 이쪽도 키워드가 있었는데 SY를 비롯해서 모듈러 주택 쪽도 강하고요.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와 이 신공항 짓는데 기존에 공항이 있는데 이거를 더 현대화하고 또 정상화하는데 현대건설 같이 하기로 했다. 협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래서 현대건설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방탄복을 비롯해서 이 방위 산업 관련된 부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이 몇몇 방산주들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주 간에서는 또 온도차가 다소 좀 있고요. 그리고 수해복구 쪽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쪽에서 뭐 폐기물 처리하는 쪽도 강하고요. 그리고 또 병충해 관련해서도 농작물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비료, 사료 쪽도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자동차 부품 쪽은 테슬라, 사이버트럭 모멘텀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연이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룹주 쪽으로는 포스코 그룹주들은 오늘도 날아갑니다. 그리고 HLB 그룹주 좋고요. 그러면은 특징주 보겠습니다. 주소연 캐스터 어떤 쪽 먼저 볼까요? 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폴란드를 방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와 또 튀르키예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으로 현대건설이 묶이고 있고요. 또 군수물자 지원과 관련된 협력을 확대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방산 섹터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묶이는 종목군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도 삼부토건이 10% 가까이 오름세를 띠고 있고요. 또 퍼스텍, DYD,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상승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중심으로 묶이는 종목군들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꺼진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재료 노출이다 뉴스에 파는 물량이 집중이 되면서 이들 종목이 목요일, 금요일장 급락을 했었거든요. 오늘장 재차 반등하는데 이 움직임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전문가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예정에 없이 이제 갑자기 방문하면서 모멘텀이 지금 아직까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정에 없었던 만큼 이건 뭐 예측 불가능한 거였으니까 그쵸? 예,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저는 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방문해가지고 물론 재건에 이제 협력하기로 하고 뭐 2,000조 시장이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그럼 한번 홀딩 해보자.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은. 네. 지금이 다시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홀딩을 일단은 좀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좀 주시기도 하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조금 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역시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이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이번에 경제사절단에도 포함이 됐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공항 건설하는데 함께하겠다라고 현대건설이 밝히면서 오늘장 4.4% 정도의 오름세 6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지금의 위치는 어떻다고 보세요, 전문가님? 뭐 현대건설 지금의 위치는 얼마 전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32,500원은 깨지 않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바닥 패턴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건설주가 지금 들어가기는 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게 많다고 보고 있어요.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뭐 대우건설, GS건설, 특히 뭐 GS건설은 뭐 안 좋고. 일단 뭐 박스권에서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설주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이 엿보이는 그런 멘트가 나오네요. 다음으로는요, 지금 수해복구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수해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폐기물 관련된 종목군 반응이 나오죠. 인선 ENT 보겠습니다. 현재는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 시초가를 워낙에 강하게 형성해서인지 현재는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웰크론 2%대, 태형건설 2%대, 코엔텍과 제넨바이오 이쪽으로도 1%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원개발 보겠습니다. 우원개발이 한 6% 정도, 특수건설, 현재 특수건설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비료사료 쪽도 확인해 볼게요. 게다가 비료사료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으로 17일 이 흑해 곡물협정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경농이 현재 5% 정도 오르고 있고 조비도 4% 정도, 효성 OMB, 아시아 종묘 그리고 뭐 남해화학, 농우바이오 이쪽으로 모두 다 플러스권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 앞서 폐기물 쪽은 음봉인데 비료 쪽은 양봉이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인선 ENT는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본다면 주가 갑자기 이제 수혜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하락을 이제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저는 오를 만큼 이제 오르지 않았나. 뭐 이게 저는 이런 폐기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모멘텀이 뭐 크게 있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뭐 비료 업체들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매도 관점에서 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동시효과 구간에 10%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 먼저 좀 볼게요. 72,000원을 다음번 목표치를 주셨는데 바로 지금 도달을 해가지고 포스코 스틸리온이 포스코 그룹 중에 지금 가장 강합니다. 15% 급등이 나오면서 74,000원까지 단번에 오르는 모습. 장 초반에 2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면서 76,300원 터치가 나왔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바로 직전 거래일에도 15%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까지 비슷하게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줍니다. 포스코 DX도 지금 한 5% 정도의 오름세, 포스코 DX 52주 신고가고요. 포스코 엠텍도 3% 정도, 게다가 거래 실리면서 다들 호가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40만 원 뚫어내니까 상당히 가뿐해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도 5% 오르면서 또다시 신고가 같습니다. 47만 원 근방까지 갔다 왔고요. 인터내셔널 5% 상승, 역시 신고가, 퓨처엠 1.5% 상승. 포스코 그룹주들 올해는 포스코 그룹주 없으면 서러울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그냥 사업의 2차 전지 쪽으로 뭐 확장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본다면 별로 연관이 없는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든가 물론 사업의 수직 계열화는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냥 포스코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홀딩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는 시세를 네.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대응해야 될 것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축하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포스코 쌩쌩 좀 잘 가고 있는데 업사이드 그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천수답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넘어오겠습니다. 서현이와 좋습니다. 이 종목이 꾸준히 오르네요. 게다가 이달 들어서 서현이화가 벌써 50% 넘게 오름세 나타내면서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28,600원 현재 터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또 자동차 부품 섹터 내에서 종목군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신산업 보겠습니다. 명신산업도 한 4%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덕양산업은 강박권 정도고요. 우리산업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산업이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자동차 부품 내에서도 테슬라의 접점, 이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종목 이쪽으로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성우 하이텍은 밀리네요. 자동차 부품주도 온도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오늘의 시세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발매한다고 출시한다고 그런 뉴스 때문에 몇몇 종목들이 강한 것 같아요. 서현이아라든가 특히 이제 명신산업이라든가 나머지 부품주들은 네. 테슬라와 연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주식들은 오늘 보합권이나 소포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역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발매한다고 하면서 단기적인 이슈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쪽에 밸류체인 가진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거예요. 숨어있는 업체들도 찾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모멘텀이 좀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붙었다. 그러면 그대로 홀딩 의견 주시면 되세요? 근데 나머지 이제 구형테크, 화신 이런 종목들, 성화이텍이라든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조정은 약간의 가격 조정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의 연속성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오늘은 쉬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SK하이닉스는 0.2%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소부장 쪽으로도 종목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기판 쪽으로 코리아 서킷가 좋거든요. 지난 금요일에도 17%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좀 5%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대덕전자 보겠습니다. 대덕전자도 한 5%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심택은 1.7% 정도의 상승권으로 이 기판 쪽에서도 다소 좀 힙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그 탄력의 차이는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는 이 반도체 쪽으로는 두산 테스나 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도 한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지난주 후반에 상당히 좀 강해서 많이들 관심이 모아졌는데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그런지 이 종목 외에 다른 종목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테크윙도 현재는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HPSP 이 종목은 한 1%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 오늘의 움직임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한미반도체나 HPSP 그동안에 이제 워낙 많이 올랐는데 이런 쪽은 지금 시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고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지금 시세가 돋보이는 거는 대덕전자라든가 코리아 서킷 DDR5 이쪽으로는 제가 올해 초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네. 결국에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데 시간만 좀 지연이 될 뿐이다. 그럼 주식은 사야 되지 않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DDR5 시대에 열리겠죠. 열린다고 본다면은 지금 주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잉,
두산테스나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뭐 두산테스나도 뭐 HBM 이쪽으로 좀 엮이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 차라리 많이 오른 거 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좀 못 오른 것들 찾아서 좀 어느 정도 키 맞추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반도체주 살려면은 솔직히 한미 반도체 좋긴 좋은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1분기 실적도 안 좋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2분기 실적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넷패스, 코미코, 또 유니셈은 추천 주기도 했었죠. 테스도 지금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확실히 좀 덜 오른 종목을 찾아서 그런 건가요? 한창 이제 많이 봤을 때 한미반도체, 제우스, HPSP, 프로텍 이런 종목군들하고 오늘 오르는 종목은 약간의 결이 달라 보여서요. 그렇죠. 오늘 뭐 유니셈이라든가 리노공업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오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못 올랐던 종목들 어느 정도 정거점을 탈환을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아마 시세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그 사이에서의 또 움직임도 관심 가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급등이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한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또 이쪽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나요? 오늘 추천주였던 HP 테크놀로지도 사실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한 1%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디스플레이 외에도 또 많이 하니까 오늘 이 종목 급등은 또 어떻게 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디스플레이 쪽으로 엮인 건 아닌 거고 제가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이쪽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동안 어제까지도 아까도 이제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제가 정고점 탈환 못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자 그랬는데 어제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바로 하는 모습. 역시 그런 차트에서 그런 거를 좀 찾는 작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리스트를 쭉 보시면은 지난주에 급등하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오늘장에 더 빠르게 고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특징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또 오늘장에 제약바이오도 몇몇 종목군들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자면은 HLB 그룹이 장 초반에 리보세라님과 관련된 호재를 내놓으면서 동시효과 구간 때 상당한 기대를 보았는데 뉴스의 팔자인가요? 지금 음봉입니다.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HLB가 한 6%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 이 종목도 10%에 육박하는 급등 출발했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이 임박해 있을 정도로 탄력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제약도 캔들 모양은 모두 다 마찬가지고요. 물론 하락이 나오는 종목은 아직은 없는데 그래도 시세가 장 초반에 이 강세를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판단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지금 HLB만 저는 간다고 가기에는 좀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이 뭐 분위기는 약간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인상이 상단이 좀 보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고금리 쪽에서 이제 피해가 제약바이오인데 어느 정도 다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저는 한 여름 좀 지나야 되지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을 쓰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HLB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저는 만약에 HLB 제약이 오늘 한 10% 정도 오르고 있는데 한 14,000원 정도에서만 좀 지지가 나오면은 저는 좀 홀딩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다시 한번 오늘 음봉은 그냥 눌리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기자재 쪽 넘어가겠습니다. 한화오션이 2% 정도의 오름세,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들 종목군들이 다 이동평균선의 훼손 없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 안팎의 오름세를 최근 들어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재 쪽으로 동성와인텍도 지금 좋거든요.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기자재 이쪽은 또 주인공이 아닌 날도 상당히 좀 뚜벅뚜벅 잘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소리 없이 그냥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별로 조정도 없이. 계속 긍정적인 입장이긴 한데, 시세 탄력은 좀 둔화가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세 탄력이 둔화가 됐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겠죠. 저는 일정 부분은 많이 오른 수익이 많이 났으면은 좀
매도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좀 내려오면 빠진 다음에 다시 뭐 재매수 관점 뭐 계속 홀딩하셔도 괜찮긴 하는데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도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련 주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리튬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급등하는 배경에는 어떤 증권사에서 리튬의 가치를 재산정해서 이렇게 좀 포스코 홀딩스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해야 한다라는 골자에 레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리튬 관련해서 금양입니다. 현재 금양 이 종목이 5% 급등하고 있고요. 미래나노텍도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현재 2.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종가상으로 100만 원권 안착 제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강한 건 아니거든요. 뭐 셀도 안 좋고 2차전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데 리튬 쪽은 예외입니다. 리튬 오늘장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튬 주들하고 이제 2차전지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같게 보고는 있는데 오늘 이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들이 아무래도 이쪽 포스코 퓨처만 제외하면은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원재료 이쪽 리튬, 니켈 사업을 확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주식들도 그거에 짝짓기로 같이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 전지 주식들 오늘 뭐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은 강하면서 뭐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이런 쪽에 뭐 광물 쪽에 주식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하고 어느 정도 좀 같이 좀 연동이 될 거라고 이제 앞으로는 좀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지금 방산 섹터에서 다소 좀 눈에 띄는 것이 이런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하는데 살상목인 지원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형 방산주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 2% 정도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이 7%가량의 급락세, 그리고 LIG 넥스원 이 종목도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한 4% 정도의 하락권 내 흐름 보여줍니다. 현대 로템은 지난 금요일에도 9%나 급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2%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은 사실 2분기 실적도 좋을 거다 저희가 많이 다뤄봤었잖아요. 근데 재료의 소멸이 더 큰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2분기 실적이야 뭐 다들 괜찮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제가 금요일장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릴 때 21선 지지력 별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1선 깨고 내려갔는데 조금 더 이제 내려가면서 저는 어느 정도는 또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휴전이나 정전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뭐 올해나 뭐 내년 초에나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재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은 뭐 진짜 전쟁수에 뭐 무기를 추가적으로 구매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기대만큼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주들은 뭐 실적 보고 대응해보자. 저는 하지만 모멘텀들은 그렇게 이제 향후에 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지금 지수는 보합권 왔다 갔다 종목별로는 또 가볍게 움직이는 뉴스에 따라서 또 팔랑팔랑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600 조금 상회하면서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상단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조금 그 이후에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횡보나 이렇게 약간 가격 조정 거치면서 많이는 조정 안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종목별 장세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거는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인들이 뭐 최근에 많이 샀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소폭 좀 팔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관련해서 뭐 같이 종목을 보긴다기보다는 역시 개별적으로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좀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네. 일단은 계속적으로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